지금 현재 고인이 된 이해찬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그의 베트남 죽음과 관련된 반전이 터졌습니다. 또한 최수영 공작관의 충격 폭로가 등장했으며 부정선거와 관련돼 이해찬이가 제거되었다고 최수영 공작관은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 진보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킹메이커로 불려온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회장의 마지막 72시간은 공적 책무를 위한 강행군이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전 감기, 몸살 등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지난 2026년 1월 22일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를 위해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출국 전부터 심한 감기 몸살 기운을 호소했고 주변에서 베트남 출장을 만류했으나 그는 중요한 해외 회의를 빠질 수 없다며 일정을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국은 호치민 도착 이튿날인 1월 23일 시작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컨디션이 급격히 악화되자 수행단은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이날 오후 호치민 던션 너엇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공항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타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가 위독하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조 특보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고인의 각별한 인연이 있는 최민희, 김현, 김태년 위원 등 민주당 위원들도 같은 날 잇따라 호치민에 도착해 병상을 지켰습니다. 베트남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 치료를 병행했으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에어 앰뷸런스를 통한 국내 이송을 타진했으나 환자 상태가 위중해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지 의료진 소견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이번 48시간 만인 1월 25일 오후 2시 48분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단 논평뿐만 아니라 지도부와 의원 개개인이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내며 정신적 지주를 잃은 상실감을 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올 건 다 나왔죠.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해찬이가 건강이 안 좋았는지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또 옆에서 부축을 하고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찬의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며 과연 이해찬을 왜 베트남에 보냈을까요? 또한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 이해찬을 무엇 때문에 베트남에 보내야 했으며 누가 베트남에 보낸 것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이미 나왔죠. 어떤 것이냐? 핵심적인 것이. 보십시오, 여러분.
베트남 출장 전 감기, 몸살 등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2026년 1월 22일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를 위해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출국 전부터 심한 감기, 몸살, 기운을 호소했고 주변에서 베트남 출장을 만류했으나 그는 중요한 해외 회의를 빠질 수 없다며 일정을 강행했지요. 자, 또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대회가 열리던 지난 1월 23일 베트남 방문한 이해찬, 베트남, 한국 그리고 북한, 중국 우연일까? 이 소식은 1월 27일 박지연 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 탈북민이죠. 이분이 이제 최보식의 언론에 기고한 글인데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해찬 평통 수석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잘 모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1월 23일 베트남에서 심군 경색에 이어 심정지 상태를 겪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출장 목적은 북한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베트남 운영회의의 민간 수장으로서 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그지 베트남 평통 운영을 위해 출장을 꼭 가야 했던 것일까요? 출발 전에도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는데 무리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22일 호치민으로 출국한 뒤 24일 행사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공교롭게도 1월 23일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14차 대회가 열리고 또롬 베트남 공산당 소기장이 이날 다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또롬 소기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북한 측 고위 인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친중 국가인 베트남에는 당시 중국 공산당 고위급들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베트남 공산당 당 대회가 열리는 날 북한, 중국, 한국 이해찬 의장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또롬 소기장은 작년 8월 국빈 방문에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같은 해 10월 또롬 소기장은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이 1950년 이후 외교 수교를 한 세 번째 나라입니다. 베트남 공산당 또롬이 다시 공산당 소기장으로 재추대된 날 그것에는 김정은의 축전과 함께 한국의 고위층 이해찬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뭐라고 강조했느냐. 당시에 이재명이가 얼마나 친북적인 제스처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또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재명이가 이해찬에게 베트남에 가서 북한의 고위급들도 오니 남북 정상회담, 다시 말하면 이재명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건의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방송을 했었지요. 자, 근데 여러분 다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베트남의 숨은 북한 지령 간첩단.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소식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디지털화된 스테가노그래피가 북한과의 주요 교신수단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길회란 뜻이죠. 란 조직명 자체는 단순히 한길회의 초성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수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파일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평범한 글이나 이미지 등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숨겨놓는 수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파일은 2000년대 이후 굵직한 간첩 사건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충북 동지의 사건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파일 형태의 북한 문화교류국 옛 222국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80사건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압수했습니다. 대북 연락을 담당한 피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은박지와 지퍼락, 흰색과 황색 봉투로 사중 밀봉에 보관하던 SD 카드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충북해 간첩단 사건이죠. 자, 충북해 사건에서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이야기란 제목의 암호화 파일에 반보수 집중투쟁 지령문을 충북 동지에는 민주당 조직 강화 사업 본격 착수 등 여러 가지 북한과의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내 간첩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은 것은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슬슬 드러나죠. 자, 윤어중, 조혜주,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 부정선거, 주역 5인 실명 거론, 김미영 폭로의 정치권 파장 예상. 제가 이 부분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소상하게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방송에 출연한 김미영 VON 대표가 부정선거 주역 5인이라며 전 현직 정치인과 공직자 등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지난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유명 유튜버이자 전직 강사인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의혹 끝장 토론에 출연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이영돈 PD, 박주연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전한길 씨 측과 함께 했습니다. 이 토론은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32만 명, 누적 조회수 600만 회 이상을 돌파하면서 큰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이 방송에서 부정선거의 실체, 주범이 있다라며 그 주범들을 공개했습니다. 윤어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고 이해찬 전 총리,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5명을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이라며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김미영 대표가 언급한 조혜주 전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여 년 이상 근무한 선거 전문가 출신으로
선거연수원장, 선거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과거 야당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비판이 있었으며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별세한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 활동과 해외 체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원로이며 김미영 대표는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으로 이해찬 전 총리를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영임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내에서 오랜 세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 요직을 맡았으며 이후에도 당내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위원장 등 역할을 맡았으나 2026년 1월 별세했습니다. 자, 여기도 김미영 대표가 고한석, 이 박원순의 비서실장이죠. 이 고한석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적발한 간첩 사건으로 고한석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은 양정철이지요. 양정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면 그동안 왜 이해찬이가 그렇게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짓고 다닐 만큼 아픈 상태임에도 왜 베트남에 갔는지, 또 그의 베트남 죽음이 어떤 반전이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직접 한번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왜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론을 확대해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선거 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수사가 결국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갖다 끌고 올 거예요. 멕시코에서 최근에 엘멘초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세르반데스라는 마약 두모, 그놈의 사망과 이란의 하메네이의 사망과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찬이 죽음도 관련이 있어. 이해찬 베트남 가서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해찬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고 이해찬이가 제일 먼저 죽었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가장 열심히 수행했던 데 어디냐? 사우스코리아였던 거야. 우리 남한 그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시작점에서 모든 지령을 발부했던 놈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해찬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버리면 일단은 봉합이 되는 거야. 한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이해찬이랑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어디 가서 음료 한잔 하는데 거기다가 펜타닐 물에 타가지고 0.2mg만 넣어도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어요. 야, 좀 피곤하다 뭐 이러다가 더 누우면은 그 심장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제. 무섭네요. 선거 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수사가 결국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갖다 끌고 올 거예요. 멕시코에서 최근에 엘멘초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세르반데스라는 마약 두모, 그놈의 사망과 이란의 하메네이의 사망과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찬이 죽음도 관련이 있어. 이해찬 베트남 가서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해찬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고 이해찬이가 제일 먼저 죽었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가장 열심히 수행했던 데 어디냐? 사우스코리아였던 거야. 우리 남한 그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시작점에서 모든 지령을 발부했던 놈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해찬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버리면 일단은 봉합이 되는 거야. 한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이해찬이랑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어디 가서 음료 한잔 하는데 거기다가 펜타닐 물에 타가지고 0.2mg만 넣어도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어요. 야, 좀 피곤하다 뭐 이러다가 더 누우면은 그 심장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제. 무섭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